밤 11시. 회사원 윤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제목이 쏟아집니다. 이번엔 3억 갑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SNS에는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친구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윤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닐까? 결국 그는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좌는 매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윤호는 매일 차트를 새벽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팔고 난 뒤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항상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팔게 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지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돈은 당신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만큼 들어온다. 이 말은 비트코인 투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의 그릇의 핵심 원칙을 황금알의 인사이트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언제 살까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도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회를 놓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장.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원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윤호는 폭락장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트, 점심에도 차트, 퇴근 후에도 차트. 이번엔 무조건 오른다. 그러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끝났다, 망했다 라며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최고가가 오면 그때 조금만 버틸걸 이라고 후회합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한 가지 원칙만큼은 모든 투자자가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윤호는 이 말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그릇보다 큰 돈은 결국 떠난다. 시간이 흘러 윤호는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 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투자 천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버리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만 크게 먹으면 끝이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릇보다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간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트코인에 올인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시장과 기업 재무를 이해했고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올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과 위험을 오랫동안 연구한 뒤 행동했습니다.
같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3장. 돈은 신용을 따라 움직인다. 윤호는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는데 왜 자신만 잡지 못했을까? 답은 의외였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과열될 때는 신중했고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는 차분하게 기회를 찾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할인 행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난입니다. 4장. 진짜 부자는 돈보다 기회를 모은다. 윤호는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가격 예측 영상을 하루 종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부자의 그릇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 줍니다. 5장. 윤호는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 몇 년 뒤 비트코인 가격은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호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했고 생활비는 따로 보관했고 폭락이 와도 잠을 잘 수 있는 금액만 투자했습니다. 계좌보다 먼저 자신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부자의 그릇은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워렌 버핏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보여주었고 하워드 막스는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철학을 흔들리지 않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돈을 담을 그릇을 키웠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장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계좌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오늘부터 차트만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